자, 73페이지 이제 수단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다시 집 한번 보시면 지워버렸는데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행정 가치로는 20문제 중에 한 문제 넣습니다. 한 문제. 이 한 문제 중에서도 이게 이제 100%라고 봤을 때 공익하고 사회 정의가 80% 넣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앞 시간에 했던 공익과 사회 정의, 형평성 문제를 그죠? 많이 보면 돼요. 신경 안 써도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지나고 일주일 동안 복습 하시면 행정 이념론 딱 펼치잖아요. 공익과 사회 정의 문제가 80%야, 80%. 그냥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 갑시다. 책 내용 갈게요. 수단적 가치, 합법성, 동그라미 1번. 법률에 적합해야 한다. 법치행정, 동그라미 2번. 입법국가 시대 때 중요했다. 내용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행정법에서 배웠던 법치행정의 3요소가 있죠. 법률의 무슨 창조력? 법규 창조력. 법률 유보, 법률 우위가 나와 있죠. 그죠? 아시죠? 3번. 동그라미 2번. 법률 우위는 행정이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법률 유보는 행정권 발동할 때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잡읍시다. 안 된다. 있어야 한다. 어디가 적극적이고 어디가 소극적이에요? 안 된다는 게 소극적이고 있어야 한다가 적극적이죠. 법률 유보 동그라미. 소극적 측면 동그라미. 법률 우위가 소극적 측면이죠. 법률 유보는 무슨 측면? 적극적 측면. 근데 이제 좋긴 한데 단점이 뭐예요, 여러분? 너무 법률을 세세하게 지키다 보면 그 법률에 너무 집착하는 현상 맞죠? 우리 법문 용례 레더테이프, 오버 컨퍼머티 됐죠? 오버 컨퍼머티. 자, 불러줄게요. OVER, OVER, CONFIRMMITY, 오버 컨퍼머티. 오버 컨퍼머티. 동조 과잉이라고 그러죠. 그죠? 과잉 동조 또는 동조 과잉이라고 합니다. 한 개의 동그라미 1번 읽어보시죠. 법 절차를 너무 많이 지키면 절차 비용의 과다를 야기할 수 있죠. 그죠? 법 절차를 제가 우리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내가 장난을 치면 안 되는데 장난을 치고 싶었는지 내가 이제 막걸리를 한 병 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기분 나쁘더라고. 여러분 나 욕할 수도 있는데 앞에 학생은 신분증을 요구하더라고. 내가 봐도 야, 내가 봐도 나이가 좀 들어 보였어. 그래서 내가 딱 하는데 내가 내니까 신분증 요구를 안 하더라고. 내가 왜 저는 신분증 달라고. 애가 법 절차를 지키면 절차 비용이 가다하지. 그 내가 농담이야. 그래서 나도 그래도 상대방 마음을 기쁘게 하려면 한 번쯤은 신분증 요구해줘 그랬더니 애가 뭐 이런 진상을 받나 이런 눈빛을. 여러분 아직도 그런 말 듣죠? 얼마나 좋은 때야. 나는 안 듣는다고. 그렇죠? 1번 법 절차를 준수를 요구하면 절차 비용의 과다를 야기할 수 있다는 말 이해하셨죠? 넘어갈게요. 효율성입니다.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 밑줄. 투입 대비 산출이죠. 자, 기계정령률은 과학적 관리법. 우도르 윌슨 대차 대조표 맞죠? 단기적이고 금전적이고 대차 대조표만 좋아지는 능률성이죠. 그죠? 우리 했죠? 인간적이에요? 비인간적이에요? 비인간적인 능률성. 자, 사회적 능률. 인간관계론. 디목이라는 학자가 가장 먼저 강조했습니다. 인간적이고 내면적이고 상대적이고 장기적인 능률. 구분할 수 있겠죠? 요거는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이렇게 바꿔서. 기계적 능률, 과학적 관리법.
사회적 능률, 인간관계론. 다시 기계능률, 과학적 관리법, 사회능률, 무슨 관계론? 인간관계론. 넘어갑시다. 효과성입니다. 효과성은 목표 달성 정도 밑줄. 행정이 여러분 목표를 달성했단 말은 행정의 목적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옆에 보시면 사회 문제가 해결된 정도를 말합니다. 행정의 골, 목표는 투입일 수도 있고 과정일 수도 있고 산출일 수도 있고 아웃컴, 성과일 수도 있고 임팩트도 있는데 보통은 밑에 퍼포먼스, 리절트, 아웃컴 별표, 발전행정 별표. 능률성은 투입 대비 산출, 내적 개념이면 효과성은 사회 목표 달성 정도니까 사회적 목표니까 좀 대외적 측면을 강조하는 거죠. 그죠? 대외적 측면을 강조합니다. 자, 적합성은 목표의 우선순위 밑줄, 사회적 우선순위. 목표의 개념이고요. 적절성은 달성 수준 동그라미, 수단의 개념입니다. 자, 요거는 잠깐 설명이 필요한데 밑에 그거 내용을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요거는 가끔 시험이 놉니다. 가끔 시험이 노는데 밑에 한번 예를 보시면 직업 교육이 있습니다. 자, 어떤 조직이 있어요. 그죠? 이제 들어오는 거는 투입이죠. 그죠? 보시면 강사 50명, 예산 10억 원 직업 교육에 투입한 거죠. 그죠? 그 만약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300시간을 교육시켜야 되죠. 그럼 밑에 보면 200명이 수료했고 그 중에 몇 명이 50명이 취업을 했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지역의 경제가 좋아지거나 국가 경쟁력이 올라갔겠죠. 그죠? 자, 봅시다. 자, 밑에 보시면 여기 예를 들면 뭐 똑같이 뭐 이렇게 해서 사건을 100건을 해가지고 범인을 30명 잡아서 국민들의 치안의 만족도가 올라가면 경제가 좋아지겠죠. 그죠? 그럼 두 번째 거죠. 도로도 똑같이 이만큼의 해서 약 2년 동안의 공사를 해서 몇 킬로? 도로는 뭐 10킬로. 그리고 과거에는 속도가 1시간에 10이었는데 속도가 1시간에 20으로 올라갔다. 그럼 또 뭐가 좋아졌다? 경제 활성화가 됐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행정의 여러분 자 짚어보세요. 중요합니다. 행정의 성과라는 거는 요거는 들어오는 거니까 투입 아시겠죠? 요거는 넣는 거니까 아웃풋입니다. 산출이고 자 보세요. 그걸 행정 외부에 있는 환경이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웃컴, 퍼포먼스, 리절트예요. 아웃컴, 퍼포먼스, 리절트. 보통은 요 세 개를 혼용해 쓰고 요 두 개는 구분하면 무슨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 200명의 수료생들을 기업들이 이용해야지 뭐가 나와요? 취업자가 노죠. 이 범인 검거 30명 한 걸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느껴야지 뭐가 나와요? 만족도가 노죠. 요 도로 건설 10km 된 걸 차 이용자들이 이용해야지 속도가 노죠. 이거 200명이 수료됐다. 범인 300명, 30명 잡았다. 도로 10km 건설했다는 거는 그 자체가 바로는 산출일 뿐이죠. 그걸 국민들이 이용해야지 뭐가 논다? 아웃컴, 퍼포먼스, 리절트가 놉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완벽하지 않고 또는
치안의 만족도가 범인 검거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밖으로 안 돌아다니니까 요즘 세상이 참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요거 때문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가 밖으로 안 나오면 속도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원래 이게 행정의 목표인데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요거는 임팩트입니다. 임팩트. 영향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더 측정하기가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행정의 목표는 보통 잡으세요. 요거 아니면 요건데 outcome, performance, result로 해야 되는데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보통 뭘로 마요? output으로 많이 한다는 거. 요 두 개 구분하는 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과정지표라고 그래요. 과정지표. 자, 여러분 50명 10억을 투자해서 200시간 교육하고 있다. 산출은 안 나왔는데 투입은 끝났잖아요. 지금 뭐 했어요? 생산 과정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투입 대비 산출은 여기니까 무슨 지표예요? 내적 관념이죠. 요게 국민들의 관점에서 성과나 목표를 달성했는지는 외적 관점이죠. 능률성은 내적 관점, 효과성은 외적 관점이죠.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여러분. 준비됐죠? 갑니다. 지금 경제, 물가, 실업, 북한, 북핵, 내란 청산, 전주올림픽. 뭐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직지 환수. 직지는 우리나라에 없죠. 프랑스에 있잖아요. 그죠? 루브르 박물관에.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다 중요한 행정해야 될 일이죠.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에서 자 사회적 우선 순위가 내란 청산이 1등이고 실업 2등이고 3등이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한 50등이라 할게요. 그럼 잡으세요. 정부가 가장 중요한 목표를 전주올림픽이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면 사회적 우선순위와 부합해요? 부합하잖아요. 부합하지 않죠? 동그라미 1번. 그때는 뭐가 없다? 적합성이 없다. 다시 뭐라고요? 적합성이 없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그러면 내란 청산이 끝나고 조사를 해봤더니 실업이 문제가 1등이고 북핵 문제 이렇게 쭉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번엔 정신 차려서 실업 해결. 사회적으로 가장 시급한 목표를 설정했으니까 무슨 성이 있어요? 적합성 있죠. 근데 잡으세요. 또 중요가 있어. 실업 문제 해결을 했는데 실업률을 말도 안 되지만 0으로 할 수도 있고 지금 실업률이 5%로 할게요. 4.5%로 하겠다는 건 달성 수준이 좀 너무 낮죠. 실업률을 2나 1로 하려고 하는 거는 이게 너무 높잖아요. 사실 그죠. 한 3%가 적절하고 충분하죠. 막말로 열어보자. 실업률을 2%, 자, 실업률은 5%인데 4.5%, 0.5 낮추는 거는 쉽잖아요. 그죠? 그러면 A라는 정책만 하면 되겠죠. 그럼 3%를 하려면 A와 B를 해야 되겠고, 이건 더 하려면 A와 B와 C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달성 수준은 수단 선택의 문제죠. 자, 실업률 2%라고 했을 때 앞에 실업은 사회적 우선순위와 부합 정도니까 적합성의 문제죠. 2%, 3%는 달성 수준이니까 무슨 성의 문제예요? 적절성, 충분성의 문제입니다. 요거는 목표 자체의 문제고 요거는 수단 선택의 문제죠. 왜냐하면 달성 수준이 높아질수록 수단이 많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적합성과 적절성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직업교육, 경찰, 도로 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넘어갑시다.
민주성, 대외 동그라미, 국민과의 관계. 자, 동그라미 1번. 책임, 행정 통제, 책임성, 반응성, 대응성, 공개 행정, 구제제도, 대표성, 윤리 확립. 8번이 가장 중요하죠. 그죠? 행정이 민주적이라면 국민들에게 보다 많이 참여하는 거죠. 그죠? 참여하고, 공개하고, 국민의 요구에 대응하고, 응답하고, 반응하고, 부응하는 거죠.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느낌을 가지됩니다. 대내 민주성, 상관과 부하, 관리의 민주화. 다시 뭐라고? 관리의 민주화. 수평적, 분권적, 참여적 관리와 이런 제한제도, 공무원들이 참여, 교육 훈련, 하위 상달이죠. 하위 상달. 맞죠? 상향적 의사전달이죠. 상향적 의사전달. 민주적 리더십. 여기까지만 봅시다. 5번. 합리성. 자, 이 행정 행태론 할 때 여기 와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갑시다. 허버트 사이몬이 등장하고 나서는, 자, ABC. 자, 여러분 잡으세요. ABC의 수단이 있는데, 도구가 있는데, 목표를 달성하는데, B가 아주 좋아요. A와 C는 안 좋아. 자, 그러면 B는 목표 달성에 좋은 수단이고, 도구고, 내용이고, 기능이고, 형식이라는 말이죠. 수단 합리, 도구 합리, 내용 합리, 기능 합리, 형식 합리. 다시 뭐라고요? 목표와 수단 사이에서 어떤 행동이 목표 달성에 순기능을 했으면, 좋은 도구였으면, 좋은 수단이었으면, 좋은 내용이었으면, 좋은 형식이었으면 합리적이라고 보는 게 있는데, 근데 이게 여러분, 이 답이라는 사람이 잘 모르겠다. 그냥 주사위를 딱 던졌는데 그냥 B를 선택했어요. 근데 엄청나게 심사숙고를 하고 리저닝 무슨 뜻이에요? 이성적 사유작용을 해서 C를 선택한 거야. 근데 목표 달성에 도움이 안 돼요.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주사위 던지기를 해가지고 B를 선택했는데 목표 달성에 순기능 했다고 이걸 합리적 행위라고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합리성은 이성적 사유작용의 의사결정 합리적 결정의 절차를 거쳤으면 무슨 합리성이 있다? 절차적 합리성이 있다 그러고요. 목표 달성에 좋은 수단, 도구, 내용, 형식, 기능이었다? 무슨 합리? 수단 합리, 내용 합리, 기능 합리, 도구 합리, 형식 합리라고 그래요. 알았죠? 봅시다. 옆에 절차적 합리성부터 보시죠. 절차적 합리성. 이성적 사유 과정 별표. 실질적 합리성이라 합니다.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라 합리적 의사결정의 절차 준수. 한번 써보세요. 그거 있죠. 있네. 이성적 판단의 절차를 거쳤느냐. 절차 동그라미. 절차를 거쳤으면 무슨 합리성이 있다? 절차적 합리성이 있다. 밑에, 옆에. 목표 달성의 도구 동그라미, 수단 동그라미, 내용 동그라미, 기능 동그라미, 형식 동그라미. 도구, 수단, 내용, 기능, 형식 합리. 느낌 있죠? 목표와 수단 관계 보는 건 디징. 좋은 기술이었느냐? 경제적 합리성은 비시 분석이죠. 법적 합리성도 목표 관점이죠. 근데 정치적 합리나 사회적 합리는 절차적 합리를 말합니다. 절차적 합리. 좀 이따 볼게요. 밑에 나와 있네요. 디징. 기술적 합리성은 여러분이 선택한 대안이 목표 달성에 좋은 인과관계 맞죠? 인과관계 맞죠? 여기 자 보세요. 자, 여기 인과관계잖아. 자, 이걸 했으니까 이게 됐다. 무슨 관계? 인과관계죠. 인과관계 같은 말? 수단 합리, 도구 합리, 내용 합리, 기능 합리, 형식 합리. 맞죠? 무슨 관계 두 개가? 인과관계죠. 기술 합리는 인과관계. 맞습니다. 경제 합리.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한 것이 경제 합리죠. 경쟁 상태에 있는 목표를 어떻게
비교하여 선택하는가 문제죠. 사회적 합리. 사회 제반 계층 세력들이 공존체제. 성소수자나 다문화 가정을 인정하는 것은 무슨 합리성이 있어요? 공존체제를 구현하는 거니까 무슨 합리가 있다? 사회적 합리가 있습니다. 법적 합리성은 법적 모순이 없는 거죠. 정치적 합리성은 의사결정 구조 개선, 타협, 합의 미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 저는 한 17, 16까지 낮춰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 만 24가 돼서 투표권 주는 거는 좋은데, 요즘에 여러분, 지금 만 19세가 돼졌죠? 이제 고3도 투표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살아왔지만, 18 정도면 세상 물정 다 알잖아. 투표권 나이를 점점 낮추는 거는 보다 많은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참여함으로써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는 거죠. 무슨 합리성이 있다? 정치적 합리성. 정치적 합리성이 있다는 거죠. 됐습니다. 가외성입니다. 랜다우 미술작 상권 분립 동그라미 연방 양원제 삼신제 품위제 거부권 위원회 됐습니다. 딱 보면 뭡니까 여러분? 한 번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능을 중복이나 중첩 상태로 나누는 거죠. 재판을 여러분 왜 세 번 해요? 혹시나 틀릴 수 있으니까. 혹시나 또 다른 일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죠? 만에 하나 다른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가외적 장치를 하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만장일치나 독임제는 가외성이 아니겠죠? 됐습니다. 중첩 동그라미. 혼합적, 혼재적 밑줄. 중복은 독자적 밑줄. 요 두 개를 좀 구분해야 돼요. 칠판에 여기다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중첩돼 있죠. 겹쳐 있으니까. 요거는 독자적이죠. 두 개가 겹쳐. 예를 들면 112하고 119를 생각해 봅시다. 119는 치안이 본래적 목적인데 가끔 구조 활동도 하죠. 119는 구조가 본래적 목적인데 구조하러 갔는데 도둑놈이 있으면 잡겠죠. 둘이가 겹쳐 있죠. 그럼 자, 어떤 지방자치단체 여러분 100명인데 자보세요 여러분. 치안 출동으로 100명이 다 가버렸어요. 근데 또 다른 데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누가? 119가 치안 활동을 대신할 수 있는 거죠. 약간의 중복이나 중첩을 해가지고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잖아요. 그죠? 행정 실패를 예방할 수 있죠. 아, 그러면 행정 믿을만하다 이렇게 하겠죠. 자,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 여러분, 정보 수집이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의사결정이 잘 되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살 때 어떤 결정은 여러분이 뭘 살지에 대한 선호는 고정돼 있죠. 안 바뀌죠. 그 다음에 뭐가 많으면 결정의 품질이 좋아져요? 정보가 많으면 결정의 품질이 좋아지죠. 여러분들 물건에 정보가 많으면 다이소 가서 좋은 물건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정보는 외교부가 수집하기도 하고 국정원이 수집하기도 하죠. 통일부가 하기도 하죠. 국방부가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죠. 근데 정보 기능은 어떻게? 독자적으로. 왜냐하면 그럼 이게 10억씩이니까 야 40억 낭비 아니야. 그러면서 두 개로 확 통폐합하라 그러면 비용 전략에는 좋지만 정보가 풍부하지 않죠. 다양한 관점에서 정보가 수집돼야지 결정의 합리성이 제고되겠죠. 여기는 좀 평화 세력이, 여기는 외교 세력이. 요 두 개는 이제 약간 강경파들의 입장도 반영되고 온건파 입장도 반영되는 거는 다양한 사회이익이 반영되기 때문에 공존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다. 보시죠. 등전이 현상, 동등 잠재력. 대통령 고리 시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하는 거죠. 자,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보조 브레이크가 대신하는 거 아시겠죠? 여기 있죠? 112가 어떤 경우든지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 누가? 119가 그 기능을 대신하는 거. 무슨 잠재력? 동등 잠재력. 등전이 현상. 장점 1번 미줄짝 신뢰 실패 예방. 때로는 2번 경쟁과 혁신이 발생하죠. 신축성 적응성. 3번 정보 수용 범위 한계 극복.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여기 좀 해봐요. 한 기관에 맡겨버리면 다양한 정보를 수집 못하잖아요. 그죠? 중복적으로 설계하니까 정보 수용 범위 한계를 극복합니다. 목표 전환 현상 방지 4번. 조직의 신경구조성 5번. 끝에 정보의 풍부함과 정확성.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 이거는 이제 적극적 대비가 아니라 소극적 대비죠. 시험 잘 놉니다. 적극적 쓰시고 X. 적극적이 아니라 불확실성에 대한 소극적 대책입니다. 소극적 대책. 단점은 2번이 그 단점이죠. 그죠? 좋게 보면 그런데 어떤 정보 수집에 국정원하고 외교부가 다르면 서로 싸우겠죠. 긴장과 갈등이 발생한다. 긴장과 갈등이 발생한다. 넘어갑시다. 투명성. 접근 가능. 과정은 접근 가능 밑줄. 결과는 공개. 과정은 뭐하고? 접근 가능하고 결과는 공개된 상태. 다시 과정은 접근 가능하고 결과는 공개된 상태입니다. 자, 청렴성 이해충돌 회피의 전제 조건 발표. 요때 2번의 투명성을 동그라미로 묶어가지고요. 조금 빼내가지고 재산 등록, 재산 공개라고 해보세요. 재산 등록과 재산 공개를 하면 투명해지죠. 그러면 이해충돌 회피나 청렴성의 전제 조건이죠. 그죠? 즉 재산 등록이나 재산 공개를 투명하게 해야지 청렴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나 청렴해라는데 재산 공개 안 해. 그럼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그죠? 됐습니다. 과정 투명성, 결과 투명성, 조직 투명성. 시험 잘 안 나옵니다. 넘어가시죠. 신뢰성, 동그라미 1번. 피신뢰자 동그라미 치시고 정부라고 쓰세요. 신뢰자의 기대다 할 때 신뢰자 동그라미. 국민 쓰시고. 이거 반대로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 여러분, 정부 신뢰라고 하면, 자, 여러분, 정부 신뢰라고 하면, 신뢰하는 사람이 정부예요? 국민이에요? 그렇죠. 국민이죠. 신뢰자는 누구다? 국민. 피신뢰자는 누구다? 정부죠. 국민이 정부를 믿는 정도니까 국민은 신뢰자고 정부는 피신뢰자입니다. 자, 뭐 취약한지 동그라미 2번. 3번 위험의 감수. 맞죠? 여러분, 자, 여러분 친구를 수민, 너는 네가 만약에 친구한테 돈을 50만 원 빌려줬어. 큰 돈이지, 그지? 그냥 떼어도 된다 라고 생각하고 빌려줄 만한 친구가 몇 명 있어? 손으로 표시해. 2명. 오, 인생 성공했네. 난 한 명도 없는데. 이게 바로 신뢰입니다. 그 친구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 수민이가 돈을 잃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빌려주잖아. 그지? 친구가 만약 전화해서 수민아 5분 안에 그냥 묻지도 따지지 말고 50만 원만 보내줘. 그러면 the number is wrong number 이렇게 안 할 거 아니야. 그것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죠. 신뢰입니다. 신뢰. 위험의 감수. 됐습니다. 넘어가시죠. 다음 페이지. 한국 법규범에서 나타나는 행정 이념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민주적 능률적 동그라미. 지방공무원법, 민주적 능률적 동그라미. 공무원법에는 그냥 뭐 있다? 민주성과 능률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알았죠? 공무원 현장은 넘어갑시다. 지방자치법도 민주적 능률적. 국가재정법 넘어갑시다. 시험 잘 안 나옵니다. 4절 행정이념과의 관계. 상보관계 동그라미. 상충관계 동그라미. 잘 안 나오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알았죠? 읽어보면 됩니다. 자, 5절
행정문화. 행정문화. 됐습니다. 행정문화 위에다가 가치체계라고 써세요. 가치체계 이꼴 문화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우리가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 여러분 했잖아요. 자, 여러분, 자, 집중해 보시면 사회문화나 행정문화는 우리 문화라는 것은 어떤 바람직한 행동과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어떤 가치체계를 내포하고 있죠. 바람직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거는 우리 행정 가치, 행정 이념이라 그랬죠. 우리 문화는 쪽으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돼. 얘는 행동해야지라고 우리가 배웠죠. 문화는 무슨 체계? 가치 체계입니다. 1번 의식 구조, 사고방식, 가치관, 태도를 말합니다. 순기능, 일체감 형성 밑줄, 판단의 기준, 일탈에 대한 비공식적 제재 맞죠? 눈치 한번 쓱 주면 사람들이 행동을 바꾸죠. 행정문화 역기능은 너무 문화적인 제재로 하면 창의성이나 혁신이 제약될 수 있죠. 부정적 분위기. 우리가 상명하복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권위주의 문화가 팽배하면 사실 좀 제한하고 싶어도 그냥 묻고 넘어가죠. 그죠? 그런 것들이 문화의 나쁜 점입니다. 개도국의 문화, 선진국의 문화 시험에 안 나오니까 넘어가고 2번 프로슈머 시험에 한 번 나왔는데요. 위에다가 생산자 더하기 소비자라고 쓰세요. 생산자 더하기 소비자. 그래서 우리가 한글로 바꾸면 생산적 소비자입니다. 관료주의 문화에 좋아하지 못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 여러분,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정보 사회가 고도화되면 요즘에는 여러분 옛날과 다르게 정부가 쇼츠 만들고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거 소비하면서도 우리가 또 쇼츠 만들어서 올리죠. 자, 내가 그 유튜브를 소비하면서도 내가 만들어요. 내가 소비자면서 공급자죠. 소비자면서 공급자야. 프로덕트와 컨슈머, 프로덕트와 컨슈머의 결합은 프로슈머. 그러면 옛날에는 우리나라 옛날에 행정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공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최근에 야 이런 방식으로 제공해줘라고 하는 프로슈머와 조화롭지 못하다. 됐습니다. 2번 개인주의와 공동체 가치관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3번 시민들의 가치관 태도 다양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관들 아직도 자기들끼리 행정문화를 좀 고수하고 있죠. 그죠? 경제성장 국가안보라는 뚜렷한 가치관. 다문화주의하고 문화상대주의는 다릅니다. 문화상대주의는 복수의 문화를 인정 밑줄, 하나의 문화로 통합, 용광로라고 써보세요. 용광로. 멜팅팟이죠. 멜팅팟. 멜팅팟. 무슨 이론? 용광로 이론. 자, 이거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자, 여러분. 이거 여러분 절대 앞으로 강조하면 안 됩니다. 중국 사람, 여러분, 중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는 한국의 문화를 따르고 지켜야 돼요? 맞아요? 그 말이 맞다면 우리가 중국에 가서는 중국 문화를 지켜야 되잖아. 우리가 미국에 가서는 미국 문화 지켜야 되죠. 김치 먹으면 안 되겠네. 마늘, 이거잖아. 이거 안 좋은 거야. 문화 상대주의는 폭력이에요, 폭력. 소수 문화에 대한 폭력이잖아요. 그죠? 다문화주의는 긍정적 측면 밑줄. 발전의 원동력 동그라미. 촉진 장력. 그 상대방의 문화를 인정해주고 상대방의 문화를 배우는 게 다문화주의입니다. 알았죠? 하나의 문화로 녹이려고 하는 멜팅팟, 용광로 이론은 폭력이야, 폭력. 그러면 안 돼요. 규칙과 규정이 있는데 요거보다는 요 다음 게 잘 놉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호퍼스테트 밑줄 짝 시험에 요즘에 부쩍 잘 나오고 있어요. 호퍼스테트 됐습니다. 자, 비교 문화학자인데 준비됐죠? 장남불객관절 시작. 장남불객관절. 장기와 단기의 장, 남성성과 여성성,
불확실성을 선호하느냐, 회피하느냐. 개인주의냐, 집단주의냐. 권력거리가 높으냐, 낮으냐. 2010년에는 쾌락을 추구하느냐, 절제를 추구하느냐. 그래서 각 나라의 요 지향점이 다르다는 거죠. 한번 볼게요. 밑에 권력거리가 높으면 수직적 관계 체크. 여러분도 우리 상명하복이나 지시를 선호하죠. 권력거리가 낮으면 무슨 관계? 수평적 관계. 토론을 통해서 합니다. 개인주의, 집단주의는 안 해도 되죠. 불확실성을 회피한다. 불확실성 회피하면 공식성이나 규율이나 안정성을 선호하죠. 불확실성을 선호하면 성취주의나 도전주의죠. 이거 여러분 우리나라 공무원 인기가 많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불확실성을 선호해요, 회피해요? 회피하려고 하는 거지. 딱 나오잖아, 그지? 남성성, 여성성, 야망, 권력지향, 경쟁지향은 남성성이 높은 문화. 여성성은 애정, 삶의 질, 정숙, 순종을 강조하면 여성성. 장기는 근검 전략, 저축, 장유유서, 유교적. 단기는 꾸준함, 안전, 체면 유지, 전통 중시. 우리는 당연히 장기 중시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밑에 보시죠. 권력거리가 딱 봐도 우리는 피라미드 별표. 한국 쓰시고. 우리는 위계문화죠. 맞죠? 우리는 권력거리가 높잖아요. 수직적인 관계를 우리 국민들은 본능적으로 좀 중시하죠. 그리고 불확실성을 선호해, 회피해요? 회피하죠.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외웁시다. 장남불개권절. 장남을 불개할 수 있는 권리. 장남불개권까지만 시험에 나와요. 왜냐하면 절제와 쾌락은 요즘에 안 나왔거든, 아직. 그 밑에 트롬페나르 밑줄. 시험 문제는 요 6번에서 나옵니다. 이렇게도 다음 중 호퍼스테트의 문화 차원이 아닌 것은, 다음 중 트롬페나르의 문화 차원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는 호퍼스테트만 깔끔하게 외우면 트롬페나르는 구분해낼 수 있죠. 트롬페나르 내용 1번 보편주의냐 특수주의냐. 이거 제가 왜 외웠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특수주의, 상황주의 엄청 잘 만든 여러분의 신조어가 있잖아.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야. 뭐라 그래? 네로람불은 무슨 주의예요? 상황주의죠. 그때 달라요. 상황주의. 우리나라 상황주의가 엄청나게 높죠. 개인주의 너무 쉽죠. 부분이냐 전체냐. 이런 거. 자, 여러분이 나를 평가할 때 정경호 선생님은 경상남도 출신이라서 이렇게 하는 건 나를 내 관점이 아니라 경상남도, 경상도 남자라는 전체 관점에서 나를 평가하죠. 전체성. 그 사람 개인의 관점을 한다 뭐? 부분성. 자, 감정자제, 감정긍정. 우리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면 되게 하수로 취급하죠. 성취. 이것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성공했으면 노력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뿌리고로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죠? 학연, 해련, 지연과 같은 백이 중요하다면 참 없었지만 우리는 기속 요인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죠? 근데 여전히 성취, 우리나라 아직 말도 안 돼요. 이게 여러분, 맨날 노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미국 부자 1등부터 10등은 거의 대부분 성취형 부자예요.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도 부자지만 자기가 직접 성취했죠. 베제스, 아마존 창업자인 베제스, 세르게이 브린, 구글 창업자, 또 누구야, 누구지, 조커버거, 전부 다 무슨 부자예요? 노력형 부자죠. 우리나라에서 솔직히 이재용 부회장, 정용진 사장님, 아버지, 어머니가 그 사람 아니면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고 여러분들 믿어요? 우리나라 부자, 특히나 남자 부자 중에 1등부터 10등 중에
한 명인가 두 명밖에 없어요. 성취형 부자. 그 NC의 김택진 씨 이런 사람들. 이 김범수 씨나 이찬진 씨 같이 네이버 창업자들은 약간 노력형 부자죠. 여자 부 순위에서는 노력형 부자가 거의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잘 알아요.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를 뭐 좀 높여보는 거 나는 솔직히 김연아 안 이쁘잖아. 왜 이쁜 척해? 이쁜 얼굴은 아니잖아. 이거 치아 교정하기 전에 한번 봐봐. 얼마나 못생겼는데. 우리나라 김연아 선수의 뭘 좀 존중해요? 뭐 따끔한 이미지나 사생활 관리도 중요하지만 전형적인 자기 노력. 손흥민 선수나 이런 우리나라가 그런 사람들을 좀 더 우대하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단 정치 경제적으로는 다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기속 요인에 의해서 성공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수저 논쟁이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탄생하는 이유가 그런 건데 그런 조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됐습니다. 선형 시간, 원형 시간. 내부 기인은 내적 요인이요. 그죠? 외부 기인은 외적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만약에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내년 여러분 시험에 떨어졌어요. 내가 더 열심히 안 했구나. 무슨 요인? 내적 기인. 날씨가 너무 덥고 엄마가 좀 지원 안 해줘서 선생님이 별로였어. 무슨 기인이에요? 외부 기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부 기인을 탓하는 친구들하고 만나면 안 됩니다. 가끔 여러분도 알게 되겠습니다. 근데 옆에 호프세트 장기 동그라미 남성성 남 불확실성 불 개인주의의 개 권력거리의 권 장남불개권 맞죠? 장남불개권 이렇게 해서 요것만 확실히 외우면 프롬페나라는 구분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1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